네, 보물섬을 숨은 황금을 찾아드리는 시간이죠. 보험이 너무 어려워서 보장받기를 포기하신 보포자 여러분들의 이 회생 프로젝트입니다. 보험의 지침서와 같은 코너, 보험의 정석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김정석 손해사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의 정석의 김정석입니다.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 보험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그 이야기, 숨은 보물을 찾아드리는 보험의 정석 시간입니다. 네. 두 번째 시간들도 유익한 정보들을 준비했으니까요. 저와 함께 힘차게 시작하시죠. 네, 여러분 열공해 보시죠. 오늘 2교시인데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예, 오늘 2교시는 수술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목차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첫 번째 오늘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과정에는 보험에서 말하는 수술의 정의란 어떤 것인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대표적인 보험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술 보장 특약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경험하는 수술 중에서 어떻게 보장이 될 수 있는지 쪽집게로 콕콕 집어보는 문제풀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많이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유익한 정보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오늘 시간 관계상 못 푸는 문제들을 풀어보고 숨은 보험금 찾기라는 걸 준비했는데 수술을 했을 때 수술비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보장 가입에 따라서 진단비 또는 장애보험금까지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시간 수술 저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앵커님, 네. 수술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수술 제가 드라마 참 많이 봤습니다. 이 장갑 끼고 그렇죠. 메스 이런 거요? 예, 뭐 연기력 정말 대단하세요. 정말 이 스튜디오가 한순간 수술방이 한 장면 같습니다. 저도 참 드라마 좋아하는데요. 보험은 수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예. 자, 보험약관에는 수술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피보험자의 치료 목적으로 생체의 절단 및 절제와 같은 조작을 하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데 단서 조항으로 제외하고 있는 규정이 있는데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흡인, 천자, 신경 차단은 수술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어려운데요. 그렇죠. 흡인, 천자, 이 뭐예요? 신경을. 너무 어려워요. 예, 역시나 보험 용어 생소하시고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은 더더욱이 어려운 게 수술, 의학 용어이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사진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절단 및 절제입니다. 첫 번째인데요. 우리 생체의 조직이나 일부를 잘라내거나 도려내는 것을 절단과 절제라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흡인이라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사기를 통해서 신체의 어떤 체내액을 빨아내는 것을 흡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천자라는 것은 주사기를 통해서 약물을 우리 체내에 주입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네 번째, 신경 차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반 몸에 퍼져 있는 신경에 특수한 약물을 주입해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차단 시술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듯 용어를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었네요. 이해가 딱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으로 대표적인 수술 보장 특약의 종류, 면책 사유 이거 짚어볼까요? 예, 보험사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보험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술 특약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네 가지 대표적인 수술 특약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자, 보시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종수술 특약, 암수술 특약, 재해수술 특약, 그리고 특정 질병 수술 특약입니다. 암, 재해, 특정 질병 수술 특약은 상품의 이름에 따라서 직관적으로 느낌이 오실 텐데 종수술 특약은 좀 생소하실 거예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수술 특약은 크게 3종과 5종 수술 분류표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3과 5라는 건 보험사가 보장하는 수술의 보험금의 종류가 3종은 3가지, 5종은 5가지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던 다양한 조건들의 상품들이 있는데 그만큼 보장하지 않는 면책 사유도 다양하겠죠. 다음 화면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면책 사유입니다. 용어 정의 먼저 좀 해드릴게요. 면한다, 무엇을, 책임을, 누가, 보험회사가 책임을 면하는 것, 즉 보장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저 고등학생 된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콕콕 집어드립니다. 예. 네. 수술 정의에서 보시면 공통적인 면책 사항이 있습니다. 흡인, 천자, 신경 차단은 보장하지 않고요. 종수술은 3가지의 면책 사항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 미용 성형 목적일 때. 두 번째, 피임 목적일 때. 예를 들면 정관 수술 같은 게 있겠죠. 세 번째는 검사 및 진단 목적일 때입니다. 공통적인 게 뭔가요, 시청자 여러분? 그렇죠. 예. 질병 치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닐 때는 보장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암 수술은 말 그대로 암을 치료할 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암에 대한 합병증 수술은 보장을 하지 않게 되는 거고요. 재해수술 특약은 사고로 인할 때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질병일 때는 보장이 되지 않겠죠. 자, 당구장 표시 하나 좀 보시겠습니다. 약관의 중요한 규정이라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내가 갖고 있는 보험 약관 중에 동일 재해 1회 한도로 보장을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한 번의 사고로 제가 아프면 안 되니까 만약에 홍길동 님이 사고를 당해서 한 번의 사고로 10번의 수술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규정이 있는 상품은 10번의 수술을 했다라 하더라도 한 번만 수술비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규정이 없는 상품은 어떨까요? 10번 다 보장이 되겠죠. 꼼꼼히 좀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특정 질병 수술은 우리 신체에 있는 모든 질병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약관에서 정해놓고 있는 특별한 질병, 뭐 뇌혈관 질환, 간 질환, 심질환과 같이 특정한 질병만 수술비를 보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항상 예외 규정이 있어요. 그 예외 규정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풀이 시간에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뭐 면책 사유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다음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예, 일단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보장이 안 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셔서 안 네. 되는 걸로 보험회사와 싸우시면 안 되겠죠. 예, 지금까지 제가 이론적인 부분들을 알아봤어요. 그러면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수술에 대해서 문제풀이로 꼭꼭 집어드리는 시간을 좀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저하고 함께 시작해 보시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산부인과에서 정기검진을 받던 중 유방 초음파 검사에서 유방의 종양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종양이 어떠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생검수를 받았을 때 수술비 보장이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앵커님 어떻게 보장이 될까요? 이거는 치료 목적이 아니니까 검사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될 것 같아요. 역시 모험생이십니다. 정확한데요. 제가 지금 좀 네.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공통적인 면책사항과 함께 종수술 면책사항 말씀드렸어요. 네. 검사 및 진단 목적의 수술. 이것은 생검술이라는 글자에 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수술이 아닌가 좀 오해를 하시는데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한 조직검사이기 때문에 보장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이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그림은 유방 초음파의 모습이에요. 유방 초음파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것이 바로 종양을 나타내는 건데 이 종양을 정확하게 착한 양성인지 나쁜 악성인지를 구분하기 위한 검사가 이 조직검사인데요. 이 조직검사를 바로 생검술이라고 하는 거고 보장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양성종양이 진단됐으면 치료를 해야겠죠? 예. 치료 많이 아실 거예요. 여성 시청자 여러분들은 맘모톰 수술. 일종 수술비 보장됩니다. 만약에 맘모톰 수술을 하셨는데 보장받지 않았다면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을 확인하셔서 꼭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나와 있네요. 우측 요관 결석으로 비뇨기과에서 체외 충격파 쇠석술을 3번 받았대요. 종수술비와 특정 질병 수술비 보장이 되나요?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이것이 외과적인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보장이 안 된다고 많이 생각하실 텐데 그럴 것 정답은 보장이 됩니다. 되네요? 왜냐하면 약관에는 생체의 절단 및 절제와 같은 조작을 했을 때만 보장이 된다고는 하지만 추가적으로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요. 외과적 수술과 준하는 신의료 기술의 수술 방법도 동일한 효과로 인정돼서 보장을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 신의료 기술의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서 말하는 체외 충격파 쇠석술입니다. 그림 보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좋아요. 첫 번째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에 주머니처럼 되어 있는 게 신장입니다. 우리 콩팥이라고 하죠. 이거 신장이고 오줌이 모이는 방광인데 이 방광과 신장을 연결하는 이 관이 보이시죠? 이게 요관입니다. 체질적인 요인으로 신장에 돌이 생기면 신장 결석, 요관에 돌이 생기면 요관 결석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동그라미 쳐들어본 것처럼 여기 요관 결석이 생긴 겁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결석에 대해서 복강경으로 수술을 하거나 외과적으로 수술을 했지만 체외 충격파 쇠석술이라는 수술 방법이 나옴으로부터는 여기 화면에 보시다시피 체외에서 고에너지의 충격파를 쏴서 분쇄를 해서 소변으로 배출하는 시술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입원을 하거나 전신 마취를 하지 않아도 되는 수술인 방법이에요. 근데 이 문제에서 보시다시피 3번 정도 많이 하시는데 왜냐하면 외과적으로 제거를 하게 되면 한 번에 제거를 할 수 있겠지만 밖에서 시술을 받아 보니까 한 번에 제거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약관에 규정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60일에 1회 한도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이분이 3번을 60일 동안에 치료를 하셨다. 그러면 당연히 한 번만 보장을 받으시게 되겠죠. 응급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통증이 심한 경우라면 대기기간, 60일이라는 대기기간을 따져서는 안 되겠지만 특별히 증상이 크지 않다면 치료는 해야 되지만 그렇다면 60일이라는 기간을 꼼꼼히 챙겨서 3번 다 보장받는 게 그게 현명한 게 아닐까요? 좋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의학 프로그램 아닙니다. 보장이 되는지 여부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2번 문제까지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3종 수술 보장 특약이 가입돼 있는데 임플란트 수술하면서 치조골 이식술을 받았습니다. 네. 수술비 보장이
되나요? 궁금해지네요, 진짜. 네, 정답은 O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아마 임플란트 수술 많이 하실 거예요. 많이 아실 텐데 이거 제가 문제를 왜 들고 왔냐면 시청자 여러분들의 오해를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어요. 이분은 오해요? 임플란트 수술과 치조골 이식술 두 가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보험에서는 임플란트 수술을 보장하는 걸까요? 아니면 치조골 이식술을 보장하는 걸까요? 정답은 치조골 이식술을 보장을 하는 겁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임플란트를 보장한다고 좀 오해를 하고 있어서 제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죠. 좀 그 오해를 좀 해결해 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치조골이란 우리의 잇몸뼈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치주 질환으로 잇몸뼈가 소실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잇몸뼈가 소실됐을 때는 치조골 이식술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 단단하게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 치조골 이식술을 하게 되는데 어떤 건물의 기초공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치조골 이식술을 했을 때만 보장이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치조골 이식술을 하지 않고 임플란트를 했다면 보장이 되지 않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주의하실 거 하나 말씀드리면 치조골 이식술은 3종 수술 보장 특약에서는 보장이 되지만 5종 수술 특약에서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3종 특약인지 5종 특약인지 정확하게 구분하셔서 챙겨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치조골 이식술 꼭 기억을 하시고요. 네 번째는 오른쪽 발에 무지 외반증으로 통증이 심해서 절골 교정술을 받고 특정 질병 수술비를 보장을 받았대요. 1차 수술을 받고 6개월 뒤에 치료가 잘 끝났다고 담당 선생님이 핀을 빼자고 하셔서 핀 제거술을 받았는데 이것도 수술비 보장이 될까요? 이거 여자분들 많이 그렇죠. 예. 알고 여성 계시죠?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마 무지외반증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림을 보면 설명드릴게요. 엄지발가락이 변형이 돼 있죠. 이렇게 변형된 엄지발가락, 무지는 엄지발가락을 얘기하는 거고 여러 가지 이유로 특히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에 비해서 발병률이 높은 건 하이힐과 같은 발의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구두를 많이 착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발의 변형이 되면 통증을 나타나게 되어 있고 이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 방법은 나와 있는 뼈를 깎아내고 핀을 고정하는 절골 교정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수술비가 보장이 되는데 이 질문처럼 핀 제거술은 보장이 되는지 정답은 세모입니다. 왜냐하면 핀 제거술은 종수술 특약에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라는 약관의 규정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약관 중에서 특정 질병 수술 특약에서 핀 제거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면책 규정이 없는 상품들은 금융감독원에서 치료 내용이나 상품에 따라서 보장을 하도록 권고하기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만약에 무죄반증 수술을 받으셨다면 대박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번이나 수술비를 받을 수 있다는 이거 정말 좋은 팁인 것 같아요. 꼭 기억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보장이 되는 보험인지 상담 신청을 하려면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요? 일단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분들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박의 주인공을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네, 오늘 보험의 정석 2교시 수술과 관련된 내용들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김정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정말 많은 내용들, 알찬 내용들 꽉 담아서 전해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숨겨진 보험 찾기 보물섬, 오늘 안석훈, 이정열 전문가와도 함께했는데요. 먼저 보내드려야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마치지만 전화 문자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 더 많은 내용 담아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